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울산시정을 이끌어갈 시장은 누가 될 것인가, 이번 선거 가장 큰 관심사지요. 자, UBC 울산방송은 특집 시사진단, 울산시장 후보에게 듣는다를 긴급 편성해서 이 후보들의 정치적 비전을 들어보고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무소속 박맹우 후보, 또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김두겸 후보 오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자, 경선에서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서범수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셨습니다. 참 어려웠던 경선이었기에 일단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먼저 감사하죠. 예. 또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세 분에게도 참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일 좀 잘 하라는 또 시민들의 마음에 담아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맨 처음에 우리 6분이 했잖아요. 7분. 7분이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한 분은 탈당을 하셨고 6분에게도 뭐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당을 보면 아주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보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던 분인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종 이제 우리 세 사람이 남았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채기 의원님까지 4분 남았었다가 한 분은 좀 영광스럽게 저를 지지를 예. 해 주신 바람에 이런 자리에 왔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또 이준석, 정말해서 윤심, 이심이 막 작용을 많이 했다고 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늘 이제 울심만 바랐죠. 울산 시민. 울심. 예. 아. 울산 시민들 지지만 바라보고 예. 줄곧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울심이었다. 저는 이제 윤심, 이심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예. 울심 하나 믿고 제가 시민 속에 파고들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을 했고, 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 속으로 제가 뛰어들었죠. 윤심, 이심이 아닌 울심을 바라보고 예. 뛰어줬는데 그런 결과들이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윤심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지역에서 국민의힘 경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울심이 있었다. 이거 참 멋진 소감이군요. 예. 예, 울산 시민만 바라봤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18일에 토론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 UBC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채익 후보의 후보 사퇴와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 남구의 어떤 지지층, 그러니까 서범수 후보는 뭐 울주군, 정가윤 후보는 뭐 중구, 굳이 나누자면 그런 식의 어떤 지지층이 있었는데 남구민들의 어떤 결집, 이채익 후보의 지지 선언,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정치는 구도 싸움이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갖춰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특히 정치 구도는 구도 싸움이 참 적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함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중구를 대표해놨었고 또 서범수 우리 의원님은 울주. 그 남구로 2분이 나왔었는데 이채기 예. 의원하고 저하고인데 예. 아마 이 지역 의원님께서 큰 결심은 통 결심 해줬기 때문에 아마 남구가 결집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결과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이채기 의원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2014년에 이제 남구청장 퇴임 이후에 지난 8년간 끊임없이 정치적 도전을 해오셨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셨고 지난 8년간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주사 김정우 선생님께서 예. 그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와야 소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8년간 놀면서 참 많은 분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예. 이 권력의 속성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참 마음이 아팠죠. 속으로 집도 많이 삼켰습니다. 그런 세월을 쭉 인고의 세월을 흘렸다가 중간에 제가 또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경영교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늘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노는 기간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이 이 도전도 중요하지만은 기다림, 여유, 그리고 양보, 또 비움 이런 것도 참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예. 참 정치에서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거 무조건 말씀하신. 정치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예. 조금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 내려놓는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원들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후 8년의 남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어떤 성과들이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자리 나오셨으니까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가장 잘한 것, 좀 아쉬운 것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행위라는 것이 예. 물론 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했던 그런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본인에게 좀 행정행위가 과하다 싶으면은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체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는 저는 늘 이제 듣는 말씀이 김덕겸 일 잘한다. 예. 추진력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렇듯 남구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제가 불러일으켰는데 제일 저는 이제 이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이 개념을 찾은 것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것. 실제로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자. 우리 이 어려운 분들,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지만은 납세제 의무도 있습니다. 예. 이 골고루 행정이 미치는 영향을 좀 주자 해서 여러 역할을 또 했죠. 이제 실례로 이제 오케이 생활 미는 팀이라든지 베스트 미는 봉사의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뭐 재산 여부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가서 즉 오케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보면은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좀 이 삐걱삐걱 하면은 대패 몇 번 하면은 문이 잘 열려요. 예. 전기 나가고 휴저 나가고 안전기 나가는 거. 그런 기술자만 부를 수 없잖아요. 간단한 걸. 그런 걸 저희들 가서 찾아가서 수리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런 오케이라든지 그게 다 전국 최초로 제가 했어요. 베스트 미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휴저 나가보더라고요. 예. 휴저 하나 때문에 새 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전자상이 참 많았으면 전자 제품을 수리해 주는 데가 네네. 그분들 기술자를 제가 찾아서 각종 전자 제품이라든지 간단하게 고치면은 재사용 가능한 거 이걸 베스트 미는 봉사를 해서 찾아가서 아파트마다 가서 집 안에 필요한 거 뭐 조금만 수리하면 다시 재활용 가능한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베스트 미는 봉사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이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 행복했는 것 같아요. 체감하는 행정을. 예, 체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이제 반대로 좀 아쉬웠던 것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예. 제가 이 방송 있어도 이따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예. 기억에는 뭐 다 시민들 체감이 느끼는 정도는 있겠지만은 제 기억에는 다 뭐 대체로 잘했대요. 예. 제가 서남호수라든지 여천천, 우거천, 솔마루길 이런 거 보면은 김덕겸 일은 참 잘했다. 평을 그렇게 받는 것 예전에 같아요. 그런 것도 기억나요. 그 쓰레기 무단 투기하니까 삼산동 원룸촌 일대 네. 아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어떤 그 마찰도 좀 꺼리지 않는 예, 그런 이제 좀, 예. 행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재직, 때로는 당근이 필요한데 예. 너무 이렇게 행정이
아마 따라가다 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과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건 시민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단 투기를 하면은 여러 사람 피해를 보죠. 악취라든지 또 환경 문제 예. 이런 걸 좀 인지하려고 고치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했죠. 알겠습니다. 뭐 남구민이시라면 다 떠올리시겠죠. 뭐 이야기 들으시면서 보수 단일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자,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한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보수 진영 셈법이 아주 복잡해졌는데요. 단일화 이야기를 꺼낸 건 이제 박 후보 쪽이고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우리 김 후보께서도 찬성한다. 당시는 뭐 최종 후보로 결정 전이었으니까. 자, 지금은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단일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단일화 해야죠. 예. 이 박명호 후보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뼛속까지 보수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은 늘 이래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 하셨던 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게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수가 지방 권력을 다시 잡아야 여러 울산의 어려움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하는 거는 뭐 100%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박 후보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저희 당이 아니잖아요. 탈당을 하셨으니까 당 차원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그간 뭐 수년 동안 호영호재로 지냈던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교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정치적인 그런 행위보다는 자, 마음을 합해서 예, 아니 뭐 잘 할 것 같아요. 두 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속내는 상대 쪽으로 가는 단일화는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히 이 대선을 좀 보면 사전 투표 하루 전에 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 선언하고 단일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박맹우 후보 사퇴 쪽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공당의 예. 후보잖아요. 예. 현 여당의 또 공식 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정치 못하고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일견 뭐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당에 함께 몸을 담아 오신 분이니까 아마 통 크게 결심을 하실 것이고 또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울산의 현안과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해결해야 될 문제 많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뭐라고 보시는지,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울산이 지금 여러모로 좀 어려워요. 인구 감소도 되고 지역 경제도 지금 어렵고 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일자리만 마련한다면은 아마 울산이 그래도 좀 과거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럼 일자리는 그냥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는 그 해법을 그린벨트에서 잡고자 합니다. 울산에 한 25%가 그린벨트로 지금 돼 있는데 이 그린벨트가 도심의 여러 가지 뭐 발전이라든지 또 균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조절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잘만 이용한다면은 울산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것이 모든 것과 연동돼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의 첫 번째 출발점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것이다. 그린벨트만 잘만 활용하면은 도시 발전의 뭐 균형적 발전도 일어나겠지만은 울산이 떠났던 외동이나 양산, 경주로 갔던 기업체를
다시 불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 자리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오면은 자연적으로 그분 근로자를 위한 또 신도시도 생길 것이고 예. 그것이 울산의 이 선순환 되는 경제 역할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10대 공약 준비돼 있는데 이거 뭐 세 후보 모두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뭐 후보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지금과 좀 엇갈리는 정책 내놓은 공약 좀 보겠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 19일에 부울경 특별연합도 이제 출범이 됐는데 여기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업인데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 시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예. 시기가 부적절하다. 시기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태동한 과정도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또 진행한 과정에 울산 시민으로부터 이 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예. 공론을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도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나마 경쟁할 수 있도록 부울경 시티 필요하죠. 그나마 좀 이렇게 경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울산의 현실을 본다면은 부울경을 하면은 울산이 부산의 모든 면에 좀 뒤떨어져요. 관광, 또 쇼핑, 교육, 의료 예. 전 분야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한꺼번에 풀어버리면은 울산 경제가 빨대고기라는 부산으로.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경쟁이 갖춰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좀 우리가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울산에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고 예. 그때 진정한 메가시티가 형성돼야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우리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안 당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울산 소외 측면에서 좀 더 숙고해야 한다. 네, 그런 물론. 입장이신 그래서 저는 거고. 개인적으로 예. 울산이 그 옛날에 뭐 역사서를 보더라도 신라권이잖아요. 그래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신라권을 또 중심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울산이 중심이 됩니다. 경주나 포항에 있는 경제라든지 모든 게 울산이 중심되는 것이 예. 훨씬 울산의 모든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 7기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장 경쟁을 하는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또 역점 사업이었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뒤바꿀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네.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하고는 이 바퀴처럼 두 바퀴처럼 이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 맞아요. 또 국제적인 문제를 봐서라도 어제 이제 탄소 저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탄소국 이런 그 부분이 있으면 수출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 저희들 나아가는 방향을 맞습니다. 다만 이 부유식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일본에서 지금 이제 시험 단계에 있어요.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울산 면적만큼 넓은 지역에 1기가미터 정도의 아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덜렁 가져와서 과연 울산에 무슨 역할이 될 것이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 전면 중단이나 그런 그런 의미는 측면에 분명히 아니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 부분은 두 쪽으로 가야죠, 원전하고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게 접근한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어요. 보통 요즘은 이제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하니까 그 당시 2015년에 했던 2020년에 이 재생에너지도 한 40% 정도 예. 정도가 시설비가 감축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시설비도 더 적게 들 것이고 예. 또 하나가 해상풍력이 그 지역에 오면은 어민들에는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보상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은 하고 난 뒤에도 그 인근에는 다시 뭐 부분적 제한적인 폭용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당선인도 영선, 나도 영선이다. 시장에 도전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예산은 그냥 달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울산이 약 11조 원의 이 국세를 거두는데 제가 가만 보면 광주나 대전보다는 용 못 받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거는 정치 제도권에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부자 도시 GRDP가 높으니까 조금은 미온적 공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옛날보다는 위상이 달랐습니다. 예. 원내대표 또 당대표 비서 실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 인맥 이런 인맥만 잘만 활용하면 울산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비록 제가 국회의원 입성을 못했지만은 지금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만 잘만 활용하시면은 얼마든지 예산 확보는 어느 해보다는 더 훨씬 더 울산에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의 현안과 공약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특집 시사진단 울산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마지막 순서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김두겸 시장 후보가 꿈꾸는 우리 울산의 미래 모습 어떤가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국민을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 무향상 무향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을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해야 그 국민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가치관, 도덕관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인데 젊고 잘 살게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의 미래는 울산을 좀 옛날처럼 부자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울산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시민임을 자랑스럽고 체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울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돈 좀 되는 울산, 돈 버는 울산, 잘 사는 울산을 만드는 게 제 미래의 청사진이고 비전입니다.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가 있겠죠. 제가 공약도 있을 것이고 또 나에 대한 의지력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의 그 바람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부자 도시, 좀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게 울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 시장이 되셔야 하잖아요.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나 이런 네. 필승 전략으로 이번에 선거 한번 해보겠다.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혹시 예. 그런 필승 전략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에게 여쭤보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까? 여쭤봅니다. 예. 꼭 저만 살짝 가르쳐주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담아서 행정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게 아마 비법이지 않겠느냐. 현장으로, 시민 속으로. 시민 속으로 다가서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울산시장에 나서는 김두겸 후보의 꿈, 각오, 다짐 이런 것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김두겸입니다. 제가 남구청장 시절에 참 똑부러지게 일 잘했다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울산시장이 되면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민들의 바람대로 행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두겸 믿어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의 또 선곡도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곡 들으면서 시사진단 맞춰볼까요? 제가 평상시에는 노래가 그 백마강, 주풍경을 제일 좋아했는데 너무 오래된 노래라고 신곡을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노래방 가서 연습한 게 아빠의 청춘입니다. 연습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좀 불러라 해서 아빠의 청춘 몇 번 불렀는 게 그래서 요즘 그 애창곡이 됐습니다. 오늘 부르시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아빠의 청춘이란 곡이군요. 어떤 이유에서 이 곡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엄마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아빠는 말은 없어도 그 사랑한 마음이 꼭 전달됐으면 좋겠고 아빠들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의 청춘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 아빠 또 김부겸 이번 선거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후보들과 관련한 수많은 이슈로 선거판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을 발전시킬 적임자가 누구인가는 유권자 여러분의 고민과 그 선택에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권리 행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